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합니다.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언급하셨는데 이 말은 대통령 선택에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상 앞서 봤던 상황을 좀 이어서 가볼게요. 서정욱 변호사, 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먼저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있고 난 다음의 상황이잖아요, 저것이. 예. 그리고 나서 의총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주장을 했고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 발언 중에 가장 이제 오늘 논란이 된 게 예.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사석의 내란을 자백을 했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평생 검사 출신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피의자가 나 도둑질 안 했다.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 자백한 거 아니야? 이거하고 좀 똑같다 봐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 중에 어느 부분에 내란을 자백한 게 있나요? 오히려 이게 그 내란이 아니다. 예. 나는 자유민주 질서를 이게 지키기 위해서 수호를 위해서 했지 내란이 아니다. 예. 국회마비나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내란을 자백한 건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 한동훈 대표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오늘 반발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 선거는 예상보다 압도적인 표차이가 났어요. 이 말은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수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이 혼란을 돌파하자 예. 이런 게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72표, 김태우 의원이 34표. 예. 이거는 김상일 평론가께 네. 여당 상황을 여쭤봐야 되는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당이 이제 갈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서정욱 변호사의 희망사항이죠. 예.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선언이 되고 18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계엄을 막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드러난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에서는 윤석열 대표한테 찍히면 체포당할 수 있고 또는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가 친윤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34표의 김태호 후보 지지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34명은요. 윤석열 그 대통령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는 말씀. 그렇죠. 예상보다. 예. 그러면 탄핵은 당연히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친윤계에서 기획하는 것처럼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더 뭐 단단하게 저기로 친윤의 의도대로 당이 단일 대우로 간다.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저는 희망사항이라고 뭐 봐요.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뒤에서 다 다룰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또 얘기를 한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이나 출당을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선동 신임 원내대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판단할 문제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옛날에 그 홍준표 그때 대표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 출당시킨 이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출당 조치가 아주 잘못됐다. 실제 이제 그 대선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역대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최악의 참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리위는 이제 그 본인이 구성을 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거 윤리위는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바로 이게 그 한동훈 체제가 와야 될 가능성은 이게 저는 아주 높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예. 여러 이제 그 언론 인터뷰나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누구도 지도부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 예. 본인도 이게 사퇴하겠다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 책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죠. 근데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이게 와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친윤 쪽으로 김민전, 그다음에 김재원, 그다음에 인유한 최고위원 있죠. 예. 여기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나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도부는 바로 붕괴되고 비대위로 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이번에 뭐 대통령을 이게 축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이거 비대위로 가게 되면요. 예. 또 폭당하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폭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뭐 지금 윤리 축출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 한동훈 체제가 어차피 이게 곧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앞서 말씀하신 게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를 상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요. 토요일 날 이게 또 표결을 해봐야 되지만 예. 지금 현재 그 분위기상으로 찬성하겠다는 분이 한 6, 7명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건 확실하게 붕괴될 거고요. 근데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 안 되더라도 이게 최근에 장동혁 의원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도처에 그 로드맵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통과 안 되더라도 사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와야 되는 거고요. 예. 통과가 되면 확실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균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 지금 뭐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8명의 이탈표. 조국 의원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한번 볼 텐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분들은 8명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죠. 늘긴 했지만. 네,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내심의 의사로 결정한 의원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전에는 단체로 이제 불참하다 보니까 소신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예.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아예 불참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지탄이 굉장히 높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선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실제 투표할 때 찬성표를 던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즉 이탈표가 예기치 못한 의원들 사이에서 나올 여지가 있어서 예. 실제로 8표, 9표가 아니라 10표 넘게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지역과 일반 국민들이 지금 해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요구하는 민주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토요일 날 얼마나 영향을 받아서 소신 투표를 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로서는 8표, 9표 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예. 첫 번째 탄핵안을 표결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탄핵 당론화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여서 담화문 내용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윤리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치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두 가지를 정해야 될 것 네. 같은데 표결 방식 어떻게 표결할 거예요? 네. 저번에는 다 퇴장을 그렇죠. 했고요. 네. 부결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부결 당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부결 당론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부결 당론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원들은 얼마든지 양심에 의거해서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죠. 예. 네. 사실상의 상위법인 국회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규칙이 국회의 법에 벗어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 간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상위법에 비추어 맞지 않고 또 저런 행동들은 사실은 위헌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같은 논리로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뭐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뭐 불법이고 위법하고 내지는 뭐 양심에 반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황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유로운 투표를 할 의원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보도에 의하면은 24명 정도 그리고 오늘 표결에 의하면은 많게는 34명까지는 들어가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되게 높고요. 그리고 가결이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대통령의 힘을 두려워하는 의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이완될 가능성이 또 꽤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금 뭐 사퇴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시점이 예.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 당론으로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노력을 함께 할 때 그걸 의심하니까 장동혁 최고가 이거는 부결이 안 되면은 사퇴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시점이 그 이전 탄핵안 그 표결을 앞둔 시점이나 그 시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좀 정확하게 시점을 알아보고서 다시 그 판단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의원의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속보 잠깐 볼까요? 경찰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를 했다. 오늘 저희가 정치권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적인 부분을 따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비화폰이 이제 뭐 보안이 되는 전화인 것 같아요. 저 핸드폰이 가지는 의미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과 통화 횟수 그리고 그 시각이 보관되어 있을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란죄의 일련의 과정 중에 모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시각에 통화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가담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 중에 압수수색으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찰이 발빠르게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적 증거에 의한 진술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인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은 지금 넘치고 있는데 예. 객관적인 물증이 뒷받침돼야 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 하나하나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특히 비화폰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녹음되어 있거나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당시에 통화한 사람의 목록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수사 대상도 하나 늘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수사 기관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킬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뭐 수사가 이게 좀 심각한 저는 지금 중복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수사기관이 이제 6개 될 거예요. 보세요.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다음에 군검찰, 예.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그 상설특검,
그다음에 일반 특검 이런 식으로 이게 중복 수사가 되면요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검찰을 빼고 이제 또 공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말은 이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고 아마 경찰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또 김용현 장관을 구속하고 실제 압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즉 검찰은 원래는 이게 부패하고 경제범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두 개만.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해서 이게 그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까지는 이게 해놨어요. 예. 이게 뭐 부패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직권남용은 이게 꼴인데 몸통은 내란이잖아요. 근데 이 꼬리에 대해서 관할이 억지로 있다 해서 몸통까지 우리 수사권에 있다. 이래 또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아요. 예. 심지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있죠. 이분은 이게 아예 직권남용도 수사권이 없다. 검찰은 손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지금은 막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자기 기관의 존재감 과신지 뭔지 예. 이렇게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게 국회에서 답했거든요. 빨리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혼선이 나중에 증거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게 공소 적법성 이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질서 있게 제가 보기에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게 공수나 검찰은 저는 없다 봅니다. 그래요? 결국에 예. 1차적으로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